또 북한이 이제 연 사흘,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완충 지역이라고 하죠. 바다이긴 하지만 완충 지역. 야, 우리가 서로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기다가는 포사격 같은 거 하지 말자. 이제 거기다 대놓고 사흘 연속 수백 발의 포탄을 거기다 이제 쏘아 제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도 쏘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그래서 5일, 6일, 7일, 금토일 서북 도서 지역에 150여 발, 7일 날 150여 발이라는 거죠. 전부 다 합하면 350발 쐈다는 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놓고 최근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사람도 많이 다치고 뭐 건물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아직도 이재민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그런 뉴스들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날씨는 추운데 말이죠.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여러분 같이 공유 잠깐 하죠. 김정은 한국에는 연사흘 포격,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는 총리 각하 이러면서 대화의 손짓. 김정은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균열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정말 케미가 잘 맞잖아요. 그래서 거의 허물없는 친구처럼 도쿄에서 서울에서 오고 가면서 서로 약주도 한 잔 곁들이고 허심탄회하게 흉금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니까 그것이 눈꼴 사나웠는지 김정은이 한국에는 연 사흘 포격하고 대신 일본 기시다한테는 각하 대신 뭐 이렇게 유로 편지 보냈답니다. 전문. 북한이 5일, 6일에 이어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88발 포탄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을 겨냥해 사소한 도발에도 즉각적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200발 넘는 포탄을 퍼부은 포격 도발 첫날인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과 관련해 유료 전문을 보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에게 유료 전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라 규정하고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일본의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된 한미일 3국 공조를 이간질해 균열을 내려는 갈라치기 전략이다. 이간질 전략. 한국하고 일본이 친해지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때 문재인 때가 좋았는데 야, 그때는 막 죽창을 들어라 뭐. 그랬을 때 평양이 잘들 논다 이러고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해바다에다 포탄 쏘고 대신에 일본 총리한테는 각하 위로를 드립니다. 전문 보내고. 서울신문 일면 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밀착되는 것을 겨눈 북한의 갈라치기 포격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태영호 의원이 그랬더군요. 절대 관심 둘 필요 없다.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이미 김정은은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 김정은은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 유럽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신년 메시지 냈잖아요. 1월 2일 날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교활하다고 그랬습니다.
살점이라도 베어줄 듯 간을 녹여냈다. 우리는 그 당시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는 손실을 겪고 말았다. 이게 김정은이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한테, 김여정이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 제2탄 교활하다. 살을 베어줄 것처럼 간을 녹여내더니 우리는 시간만 낭비했다. 그리고 오빠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우리 눈에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리고 포격을 퍼부을 때 북한의 총참모부 보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족 동족이란 개념은 우리 인식에서 삭제됐다.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까지 클라이맥스를 치솟아 올라갔던 같은 민족끼리였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끼리. 그런데 2024년 딱 들어와서 북한이 드디어 이제 민족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민족을 공멸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지네들 스스로 봐도 자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이제 핵무기를 여차하면 우리가 이 불바다로 쏘아 버릴 것이다라고 지금 공언을 김정은 입으로 선제적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민족이라는 말 하기가 좀 자기네들도 그게 자아모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 우리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이 신봉해 온 햇볕 정책에 대해서 드디어 김정은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햇볕 정책을 맹신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현금을 퍼주며 방조한 결과다. 그런데 그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그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의 핵이 대미 협상용이라커니 민족의 핵이라커니 설마 우리에게 쏘겠냐커니 그러한 궤변으로 두둔하고 있고 잊지도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온 세계에다 선전해주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왜?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 저 문재인 전 대통령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줍시다 했는데 마크롱이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래가지고 외교적 참사가 빚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이라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몇은 정말 줄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외교 참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외교 참사입니다. 정상회담을 양쪽 대통령이 하는데 이 대통령은 동쪽 얘기하고 저 대통령은 서쪽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외교 참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최고의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로 얼굴 맞대놓고 문재인은 북한 제재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제재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소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핵 개발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인데 북한 정권이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쓸모있는 바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쓸모있는 바보라는 말은 레닌이 한 말입니다. 뭐 어떨 때 쓸모있는 바보라고 하느냐. 공산주의 정권이 봤을 때 공산주의 정권에 심정적으로 동조해 마지 않는 서구라파의 이른바 그 좌파 지식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산권의 맹주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아 저기에 쓸모있는 바보들이 많군. 야 홀대하지 말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 잘한다 잘한다 해줘. 그래야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쓸모있는 바보인데 그때부터 이 말이 쭉 이어져 왔는데
김정은이 봤을 때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다 쓸모있는 바보. 잘한다고 해줘. 잘한다고. 항일 투사들 잘한다고. 죽창가 계속 부르라고 해. 아무튼 북한은 이제 민족이란 개념을 원천적으로 폐기해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김정은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햇볕 정책의 근거 자체를 원천 무효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을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 평화의 기체 아래 단합하자. 그러면서 북한의 서해바다에 퍼부은 포탄 도발, 북핵 도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김정은은 이미 햇볕 정책 폐기 선언했고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했고 좌파나 우파나 똑같다고 했고 김정은은 교활하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단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를. 북한에 의해 토사구팽 당하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여전히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조선일보 사설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도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여전히 햇볕 타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